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은요 19번째 시간에 오셨고요. 여러분 혹시 반에 혹은 주변에 여러분의 선의의 경쟁자 있나요? 선의의 경쟁자라 하면 나랑 성적이 비슷하거나 혹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관계인 또 친구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의 그 유명한 선수 있죠. 그 두 명이 동갑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피겨를 잘하게 되고 또 비슷하게 세계대회에서 챔피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결국에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더 많이 잘하긴 했지만 아마도 선생님 생각엔 김연아 선수도 이 라이벌 혹은 선의의 경쟁자였던 아사다 마오 선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경쟁자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엎치락뒤치락 하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더 잘했다면 내가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보다 잘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꼭 내 주변에 선의의 경쟁자를 만들어라. 근데 그 선의의 경쟁자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절대로 주지 말아야지. 선생님이 이 정보를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저 친구에겐 알려주지 말아야겠어 하면서 하는 것 말고요. 그런 의미의 경쟁자가 아니라요. 공통된 정보를 가지고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 친구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자라고 제가 말을 앞에 붙인 이유는요. 경쟁을 하되 똑같은 조건에서 혹은 이 친구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해지면서도 또 경쟁도 하면서도 그런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적에 좋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를 선생님이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부등식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2차 부등식을 공부하는 중에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내용들도 좀 볼 거거든요. 오늘의 목표를 먼저 전면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시죠. 잠시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잘 보셨습니까? 우선은 오늘은 2차 부등식의 풀이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반짝반짝 했던 내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먼저 칠판을 보시죠. 같이 보시죠. 자, 우선 두 번째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는 겁니다. 2차 부등식에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잠깐 복습을 할 겸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이런 얘기를 진행했었어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다. 근데 0보다 크다. 요거 풀어라.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라. 어떻게 했었죠? 그쵸? 이거 인수분해 하셔서 4, 2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2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4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크다니까 양쪽으로 나누었었죠. 따라서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단 더 작아 이렇게 했던 걸 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식처럼 외워주면 좋겠다. 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x제곱이 큰 쪽에 있다면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을 기준으로 큰 거보단 더 크고 작은 거보단 더 작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0보다 작다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맞죠. 마이너스 2와 4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작다에 있으면 사이에 끼도록 만들자. 이게 이제 또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 작다 쪽에 있으면 어떻게 하자? 둘 사이에 끼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식처럼 거의. 기억하시죠? 자,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예제를 한번 드려볼 거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해를 기준으로 이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먼저 근해 공식으로 두 해를 구해보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고요. 2분의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예요. 2분의 그러니까 크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이쪽은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이거보다 더 크고 근데 같다가 붙어 있으니까 같다 붙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는 x는 작은 거보다 둘 중엔 이게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거보단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아 인수분해는 비록 안 됐지만 그 해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한 건 아니지만 근해 공식으로도 구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 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4번도 볼게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는 작거나 같다고요. 해는 역시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사이에 끼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부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그래서 이 사이에 낀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두 개의 해가 나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두 해를 가지고 크다 작다에 따라서 사이에 끼거나 아니면 큰 경우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걸 그래프적 해석을 해드렸는데 거의 마지막에는 공식처럼 외워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가 유형 첫 번째였어요. 유형 첫 번째였는데 유형 첫 번째는 어떤 얘기였냐면 그렇죠. ax제곱에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든 작든 같든 뭐 어쨌든 0보다 크든 크거나 같든 뭐 작든 작거나 같든 간에 이런 부등식을 풀 때 그쵸? 요거에서 a는 당연히 0은 아닌데 어쨌든 요거의 판별식이 뭐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만들었을 때 요때가 두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말하자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 거니까 요거 일대 판단하는 방법, 해를 그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어떤 유형을 할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 유형 두 번째예요. 자 이번엔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역시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a는 0은 아니고요. 근데 요거의 판별식이 이번엔 0인 경우예요. 말하자면 중근을 가지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모양인지 볼게요. 이런 2차 부등식을 풀라고도 문제에 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요거 어떻게 풀까요? 해볼까요? 우선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기는 되죠. 근데 되는 방법이 지금 해가 중근을 가져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걸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더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원래대로 그래프적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이걸 y는이라고 놓고 y는이라는 함수적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y는 x-1의 제곱이라는 거는 2차 함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1에서 딱 만나는 그런 그래프죠. 왜냐하면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1이잖아요. 그게 x축과 만나는 점인데 그게 1이죠. x값이. 그리고 나서 이쪽은 y는 0이라는 건 x축이죠. 그럼 x축보다 이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해를 구하라는 건데 해는 x의 값이죠. 맞습니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x의 값, 이거보다 커지는, 즉 x축 위에 있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누구만 안 되죠? 그렇죠. 요 1인 경우는 이 x축에 딱 걸려 있죠. 근데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위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 걸려있는 x가 1인 요 점만 답이 안 되고 다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정답은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0보다 작다라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크거나 같다로 바꿔볼까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함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역시 1에서 만나고 있는 이러한 X축에서 1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그래프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게 Y축이거든요.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괜찮아. 이 얘기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보다 윗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괜찮아. 그럼 다 되는 거 보이세요? 맞죠? 따라서 이때는요. 해는 모든 실수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좌변 쪽이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됐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쪽에 있는 해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즉 판별식 D가 0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그래프적 해석을 해라. 무조건. 자, 그래서 이때는요.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하자. 아시겠죠? 위에 아까 이쪽이 판별식 0보다 클 때는요. 두 해를 구한 다음에 두근을 구한 뒤에 두근 구하고 공식처럼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오늘 잠깐 복습한 내용 그거고요. 오늘 하는 요 판별식 D가 0인 경우는 반드시 그래프적 해석을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0보다 작다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적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고요. 여기 1에서,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x값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x축의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단 한 군데도 없죠. 왜냐하면 x축에 걸리거나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해가 뭐하다? 없다.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되세요? 다시 이 문제 풀게요.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맞고요. 1에서 인수분해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프적 해석을 해보시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아랫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건 있죠. 누구? 1 있잖아요. x가. 그렇죠? 따라서 그때 1은 되는구나. 나머지는 안 되지만 따라서 x는 1. 요거 하나만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이 좌변이 전부 다 누군가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중근을 가지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는 반드시 그래프적 해석을 하자. 물론 유형은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해가 하나만 걸리는 경우,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 아니면 하나만 빼고 다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지만 이거를 표를 그려서 뭐 외우고 뭐하고 하는 거는 좀 무모한 짓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끝도 없어요.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 떠올리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그래프로 접근하자.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연습 하나만 더 해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예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또. 자,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좀 익숙하니까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문제를 써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또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의 해를 지금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0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가지. 지금 시작하시죠. 자, 1번부터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인수분해 하시면 x-3의 제곱이니까 그래프적 해석을 해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구나.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0보다 크다니까 x축이잖아요.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윗부분이구나. x축에 걸린 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같다가 안 껴있잖아요. 위만, 순수하게 위에만. 그러니까 여기 걸려있는 3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되세요?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x-3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해보시면요.
3이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큰 부분이랑 같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괜찮은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을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위에나 X축에 걸려 있는 거니까 모두 다 되는 거죠. 밑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프가. 따라서 X는 모든 실수다, 아니면 그냥 모든 실수다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 되고요. 됐죠?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죠.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요. 여기 3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다 그렇다면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x축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럼 x축에 걸리는 건 안 돼요. 순수하게 아랫부분이니까. 그럼 전부 다 아래 내려와 있죠. 따라서 x는 뭐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윗부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전부 윗부분에만 그려지거나 아니면 경계에 걸려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해는 경계보다 아래쪽만 해당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찬가지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3이라고 쓰시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은 부분은 없지만 같은 부분에 걸려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3이요. 따라서 x는 3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별식이 0인 경우를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위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꾸만 반복해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는 안 나왔던 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2차 부등식의 유형에서 풀이에서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쪽은요. 어떤 경우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를 해보겠죠. 0보다 크든 크거나 같든 작든 작거나 같든 어쨌든 이런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의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이때도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빨라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이다.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해볼까요? 자, 일단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안 돼요. 자, 그럼 근해 공식을 쓸까 하고 봤더니 근해 공식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여기서 허근이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나온다면 크다니까 양쪽으로 벌어진다 하면 되는데 유형 첫 번째 경우로 지금은 허근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근이 나올 것 같은 냄새가 나면 차라리 근해 공식을 다 쓰지 마시고 판별식만 쓰세요. 그러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작다는 거 보이시죠? 판별식이. 이 얘기는 뭐냐면 허근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y는이라는 그래프로 보시고 이쪽도 y는이라는 그래프로 보시면 이쪽 그래프는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축하고 0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그때 해가 허근이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그럼 x축하고 안 만나야 되죠. 만나는 점이 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상황에서 이제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요 허근을 갖는다는 요 사실이 있죠. 판별식. 그걸 가지고 요 그래프까지는 완성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잊으셔도 돼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래프만 잡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부등식으로 가세요. x축이거든요. x축보다 윗부분이란 얘기죠. 그럼 x축의 윗부분에 있는 그러한 x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누구누구죠? 다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모두 다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돼요. 아시겠죠? 되세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같다가 붙었어요. 똑같겠죠. 왜냐하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역시 다 되죠. 이때도 해는 모든 실수예요. 크든 크거나 같든. 두 번째.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 같은 해가 나올 텐데요. 이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때 판별식을 썼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서 0보다 작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역시 그래프적 해석을 하려고 y는이라고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럼 허근을 갖는다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동동 뜬다는 얘기 맞죠? x축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그래프의 개형을 정하셨으면 판별식을 잊으세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 그래프만 그리는 데만 이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Y, X축보다 이쪽은 작거나 같은 부분 혹은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 아랫부분이죠.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X는 없단 말이에요. 동동 떠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 해는 뭘까요? 없다죠, 없다. 그러니까 같다가 안 붙어도 작은 부분에 당연히 없고 같다가 붙어도 같다를 포함해도 어쨌든 겹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첫 번째는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 없다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이것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시고요. 우리 교재의 문제로 갈 건데요. 저랑 요 예제까지만 연습하시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아마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0보다 크다 이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작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는 작거나 같다 넣어볼까요? 자, 2개 시작하죠. 첫 번째 경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이거 느낌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판별식 보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1이 나와서 0보다 작죠. 그럼 판별식을 구한 이유는요.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내기 위해서예요. 판별식의 의미는요. 는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해가 몇 개인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는 0이라고 했을 때 해가. 그랬을 때 해는요. 지금 두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0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해는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프의 형태가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동동 뜨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걸 잡아내기 위해서 판별식을 쓴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요건 이제 잊으세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래프적 해석을 하시는데 요 그래프가 X축에 비해서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위에 있는 거에 해당되는 X들을 읽으면 돼요. 전부 다 되죠. 지금 모든 X가 다 위에 있잖아요. X에 해당되는 값들이. 따라서 이때는 모든 실수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은 그래프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렇다면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거죠. 어차피 겹치는 건 단 한 군데도 없네요. 따라서 해는 없다 하시면 돼요. 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유형을 3개로 나눠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요. 요 3가지 유형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된 거냐면요. 요 판별식 D에 따라서 0이라고 만들었을 때 판별식 D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고요. 이 판별식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랑은 문제를 먼저 풀 거고요. 이 문제들은 제가 드린 예제만 잘 소화하셨다면 아마도 쉽게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시죠. 예제 2번이고요. 한번 보시죠.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들과 똑같은 예제니까. 인수분해 되나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x-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그때 해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크다 쪽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큰 거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더 작다. 이렇게 올리시면 정답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라도 잘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 봤더니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심을 해야 될 게 판별식을 먼저 써보세요. 허근을 갖는지. 판별식을 써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0보다 작죠. 마이너스 11이니까. 그럼 뭐라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라고요. 그래프로 가시라고요. y는 이라는 함수로 생각하면 이 함수는 그래프가 x축과의 해가 없다는 거죠. 허근이니까. 따라서 해가 없으니 x축을 기준으로 동동 뜬다. 동동 뜨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는 이건 잊으라 그랬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 결정하고 나면. 그래서 y는 0이라는 건 x축이거든요. 그것보다 지금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x값들을 다 읽으면 되는데 전체가 다 되죠. 따라서 모든 실수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유제 3번이요.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뭔가요? 최고차에 음수가 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양수로 바꾸세요. 왜냐면 음수가 나오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하면서 2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3으로 고치고요. 0은 마이너스 곱해도 또 0이죠. 단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맞습니까?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세요. 똑같은 부등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을 기준으로 작다니까 사이에 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이라는 두 해를 기준으로 사이에 낀다. 따라서 x는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1까지 해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팁은요. 최고차항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서 최고차를 플러스로 만들고 시작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제 3번의 2번입니다. 이거 어떤가요? 제가 예제로 드렸던 문제네요. 자, 4, 2, 8로 인수분해가 되시죠? 그러면 해가 지금 마이너스 4랑 2니까요. 크다면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단 더 작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근을 갖는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래프적 해석을 해라. 그러면 y는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2라는 지점에서 x가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면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아래에 있거나 그 선 위에 있는 x들을 모아줘라. 아래에 있는 건 비록 없지만 그 선 위에 있는 x는 있죠. 누구예요? 2 있죠? 2. 따라서 해는요. 2 하나만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똑같죠?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해 공식을 쓰기에 앞서서 판별식을 일단 써봐라. 판별식을 써보니까 요거는 4분의 D를 쓸까요? B가 짝수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이거 0보다 작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허근이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되죠. 자, 시작합니다. y는 이라는 함수를 본다면 이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허근이니까. 따라서 동동 뜬다. 그래프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서 x축보다 어떤 부분에, 작은 부분에 있는 걸 찾으란 얘기니까 아랫부분에 있는 x를 찾으니까 없죠. 따라서 해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요. 그래프 그리고 나면 잊으시면 돼요. 그래프만 그리시면.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요.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내용에 대해서 풀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깐만 쉬셨다가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얘기부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네, 이예림 학생의 버킷리스트 잘 봤고요. 예, 버킷리스트 10가지 정도 올려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 하시면서 이 버킷리스트에서 수정, 보완 또 더 많이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달성한 목표는 또 빼놓으시고 또 다른 것도 추가하시고 특히 뭐 명문대 입학하기 이런 거 좋은 목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 그 중에서도 어느 대학 그리고 무슨 과 이런 구체적인 목표로 버킷리스트를 좀 좁혀가시면 아마 좀 더 꿈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예, 오늘 수업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3번입니다. 3번 내용은 뭐였냐면요.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완성하기입니다. 2차 부등식을 만든다 혹은 완성한다는 얘기인데요. 뭐를 알려줬을 때? 그렇죠. 해를 알려줬을 때. 해를 알 때 거꾸로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해를 할 때 2차 방정식 완성하는 것까지는 했죠. 만약에 해가 2하고 3이다. x제곱이 예를 들어서 방정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완성했었죠? x-2와 x-3을 쓰고 는 0이다. 개수는 1이니까 여기 1. 그래서 이게 답이었죠.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아니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건 2차 방정식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2차 부등식을 완성할 거예요. 해를 알려주고. 그럼 이렇게 될 거죠. 요거 그대로 생각해 보면서 2차 부등식의 풀이랑 연관 지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해가 2부터 1부터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2까지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그러한 2차 부등식을 완성해봐라. 이게 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등식을 풀어서 이 해가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끼면서 1과 2가 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0보다 작다라는 걸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건 여기가 1이라는 거죠. 근데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안 쓸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이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세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해를 알 때 완성하라는 얘기인데 해를 줄 때는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뻔히 보이게 문제에서 보통 주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 해를 구하는 방법들 방금 전에 하고 온 그 과정만 잘 기억한다면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입니다. 해가 만약에 큰 거보다 더 크고 작은 거보다 더 작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또 역시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 2차 부등식을 또 완성해 볼래? 이렇게 준 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다는 건 x-1과 x-2가 되고 0보다 이때는 커야겠죠. 그래야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은 안 써도 되겠죠. 정답이 이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x-1, x-2지만 여기에 1을 쓰고 여기에 1을 써도 똑같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인수분해된 모양이 이렇다고요. 자, 요 정도만 하시면요. 아마 기본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내용 정리된 부분 똑같으니까 제가 일반화시켜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문제도 아주 쉬워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교재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를 알 때 먼저 부등식을 완성해야죠. 왜냐하면 부등식을 보고 해를 구하기에는 부등식이 너무 불완전하게 주어졌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해를 이미 확실하게 안다면 이때 2차 부등식의 꼴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2차 부등식 원래 모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2라는 게 눈에 띄죠. 따라서 여기에 2 쓰시면 완벽한 똑같은 부등식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이렇게 됐다. 이 얘기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정리해서 처음에 주어진 2차 부등식하고 똑같다고 설정해 놓으면 A, B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고요. 하나하나 다시 들어가면 2x제곱에 2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2라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해서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유형으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4번입니다. 자,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해로 줬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부등식을 완벽하게 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를 알 때 2차 부등식을 완성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예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예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하고 똑같은 식이냐면 이 식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최고차항 개수 A인 거 보이세요? 네, 그럼 여기도 A가 돼야죠. 그래야 같은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A 하세요, 여기다가. 문제가 생겼죠. 왜요?
A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부등식은요. 왼쪽 부분이 0보다 크다가 돼 있어요. 오른쪽 부분이. 그쵸? 그런데 이렇게 A를 그냥 곱해버리면 0보다 작다니까 서로 다른 부등식이 돼버리죠. 갑자기. 아, 그렇다면 최고차항인 A를 여기에 쓰는 순간 아,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구나. 이해하세요? 그걸 한 줄 더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최고차 다시요. X제곱 개수가 지금 A라는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A에 X 더하기 2에 A에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럼 A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랑 일치해야 완전히 문제랑 똑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불어서 아 A가 0보다 작은 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구나 까지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이제 일치하게 되겠죠. 비교합시다. bx가 요거 전개한 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a에 x제곱에 더하기 x죠. 요 안에 거 전개하시면 그다음에 빼기 2가 되죠. 그러면 ax제곱에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2a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b가 a가 되는 거죠. 4가 2a의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 다시 넣어주면 b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되셨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 아까보단 조금 복잡했지만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또 똑같죠.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고요. 두 실수 A, B를 구하라는 문제. 똑같이 해를 알 때 완성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2차 부등식 전체에 1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x제곱이 더 이상 개수에 대한 조작은 필요가 없겠죠. 됐나요? 그럼 이게 이 식과 같아져야 돼요. 부등호 방향 확인했더니 똑같고요.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 맞죠? 따라서 a, b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개할게요. x제곱. 이렇게 전개하시면요. 더하기 1x랑 그 다음에 빼기 bx죠. 저는 그걸 합쳐 쓸게요. 1x랑 마이너스 bx니까 묶어서 x로 쓰면 되겠죠. 마지막은 마이너스 b.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에 거랑 비교해 주시면 이게 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a가 아니죠. b가 3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1-3이 a가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요거랑 요거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나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정답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문제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어디까지 해드린 거냐면 2차 부등식을 푸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해를 알려주었을 때 2차 부등식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교재엔 4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문제는요. 모의고사 그 학력평가에서도 매번 보게 될 거고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도 꼭 하나씩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성립하는 부등식.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보세요.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줄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근데 이게 X값이 뭐가 되든지 항상 성립하고 싶대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그 얘기예요. 자, 당연히 A는 0은 아니에요,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당연히 A는 0은 아닌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면 그러면 조건이 뭘까요? 당연히 이 부등식을 함수적 해석을 해보세요. 자, y는 이라는 함수를 보시고요. y는 0이라는 함수를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x축인 거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이쪽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모양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돼버리면요. 아래로 볼록이 돼버리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높이 올라와도 밑에 처지는 부분이 항상 생기죠. 아무리 길을 쓰고 올라가도 밑에 또 처져요. 그러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요 꼴의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최고차항은 0보다 항상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최고차항이 0보다 커. 그럼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될 수 있겠네. 그 중에서도 X축보다 항상 위로 올라가려면 도대체 어느 경우일까? 이 경우인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이거는 가타에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아랫부분도 있으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겠죠. 왜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0이랑 연립했을 때 그때 해는 허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이때 판별식은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 요걸 의미합니다. 그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됐죠?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해하기 힘드시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번 강의만 보고 고1 과정 끝낼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고1 올라가시면요. 계속 공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론 중에서는 이게 조금 더 심화된 이론이긴 해요. 그렇지만 교과서엔 당연히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시더라도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갈 거고요. 지금 조금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배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억했다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가 아니죠.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찬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역시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거는 말돼야 되죠. 그래야 그래프가 이런 형태니까. 근데 이때는요. 동동 떠도 되지만 만나도 상관없죠. 한 점에서는. 왜냐면 같다가 붙어 있으니까 X축에 걸려 있어도 돼요. 축 처지는 형태만 아니면 돼요. 맞죠? 따라서 요거나 요거니까 판별식 D가 이쪽은 0보다 작은 경우고요. 해가 없으니까. 이쪽은 판별식이 0인 경우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다 되죠. 따라서 이때는요.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요. 사실 요거의 반대 과정이라서 뭐 최고차를 양수로 만들고 보면 그러니까 최고차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그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가 이렇게 0보다 최고차가 아니라 부등식 자체를 0보다 크다로 바꿔놓고 보면 양쪽에 뭔가를 곱해서 그럼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뭐 하실 수는 있는데 굳이 나왔으니까 정리는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응용해 보면 얘가 0보다 작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이거는 오히려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동동 떠야 되죠. 마찬가지로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동동 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으면서 이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지는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건 고3 때까지 갈 내용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이쪽은요.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보자.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한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제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치세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적 해석을 하자. 요 함수가 Y는 0이니까 X축이거든요. 이거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최고차가 이미 0보다 크다는 건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이렇게 동동 떠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는 0이라고 만들었을 때 그때의 판별식이, 왜냐하면 이때 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때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최고차가 0보다 크다는 건 이미 보장이 됐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그래프가 동동 뜨니까. 근데 여기는 짝수 공식 써야겠죠. B가 짝수니까. 따라서 요거 마이너스 2로 바꾸시고요. 4분의 D 가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요. 조심하실게요. 이때는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가 요 전체가 다 돼요. 맞습니까? 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거 다 마이너스 붙죠? 0보다 작다. 저라면 전부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K제곱 더하기 3K 그리고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1, 4,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랑 1을 기준으로 크다니까 양쪽으로 벌어지죠. 따라서 K는 1보다 크고 큰 거보다 더 크고 또는 K는 작은 거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비슷한 문제들 유제로 풀어볼 거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공부하시고요. 반드시 이 마지막에 배운 내용은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해라. 이게 선생님 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자. 꼭 손으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선생님이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이 만들어 보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켓신문 확인하시고요.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체 은진이었습니다.